자, 다음 공통 질문입니다. 네, 국회의원은 넓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정을 도모하고 또 좁게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특히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게 되는데요. 또한 국회의원들은 해당 지역과 관련된 선거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임하기도 하죠. 후보님들께서는 광진구 발전을 위해서 긴고랑 정비발전 계획을 비롯한 지역 환경 개발, 교통체계 개선, 또 어린이, 청년, 노인과 같은 각 계층의 복지 확대와 같은 여러 공약들을 제시하셨는데요. 이 공약들을 구체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하실 것인지 먼저 김병민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을 뵈면 인근 지역의 자치구들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서 왜 우리 동네는 아무런 변화가 없냐는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지역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일들은 이제 주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간 합동 TF를 설치하고 그 사업소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관이 먼저 나서서 지역 개발 발전에 속도를 내게 될 것인데요. 얼마 전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난날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가서 읍소하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 중곡동과 같은 지역은 70년대 토지구획 정비 사업으로 만들어진 지역이라 낡고 오래된 노후도가 진행됐습니다만 도로가 반듯해서 실제 재개발로로 가는 길에 접도율 문제가 항상 발목을 잡습니다. 이 문제 완화하고 해결해달라 읍소했는데 얼마 전 서울시 강북 대개조 프로젝트에서 이 접도율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4년 전 광진구 저층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정책을 고민했고 그렇게 탄생된 게 바로 모아타운 같은 새로운 재개발 정책들입니다. 우리 광진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일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힘있게 해낼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정원 후보부터 이제 답변해 주시죠. 네. 네. 광진의 개발 속도가 더디고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광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힘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 우리 광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변화, 발전의 모습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광진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전달할 텐데요. 지금 김병민 후보께서 도시철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밋빛 청사진 저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선거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서 번지르르한 개발 공약을 내세우고 우리 광진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약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약속들 해나가겠습니다. 여야의 대결 구도 앞으로도 이어지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 부처, 서울시, 광진구 등과 협의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입법 활동을.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후보의 이제 답변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들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역시나 질문은 30초고요. 답변은 1분 30초 내에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김병민 후보부터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정원 후보가 얘기한 장밋빛 공약이라는 얘기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정말이지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로 만들어서 서울시의 발표를 끌어낸 일들까지도 폄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요. 이정원 후보의 현수막 등 공약을 보면 지역 내 종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지역의 종상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공약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는 이정원 후보 이에 대한 답변 1분 30초 내로
네. 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우리 광진구의 도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네, 종상향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중곡 사동의 경우에도 고구려 유적지를 이유로 해서 네, 종상향 문제가 더 후퇴하고 일종으로 묶여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설정된 저층 주거지의 종상향 문제, 이건 뭐 중곡동뿐만이 아니고요. 군자동과 능동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들 재건축 또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도 불합리한 규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풀어야죠. 네, 종상향해야죠. 1종은 2종으로 올리고 2종은 3종으로 올려야 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올리고요. 상업지역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19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20만 6,612제곱미터의 상업지역이 있습니다만 네, 군자역 중심의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일부 상업지역들만 있을 뿐 중심 상업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광진을과 비교하면 네, 광진갑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종상향 문제 해결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주거지 네, 리모델링하고 네, 재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상향 문제 반드시 풀 수 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저축 주거지. 네, 시간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정은 후보께서 보충 질문해 주시죠. 네,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곡 도시철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면목 경전철 노선의 경우에 청량리에서 시작돼서 연결이 됩니다. 늘푸른 공원에서 분기하는 방안이 있고 면목역 쪽에서 분기하는 방안이 있고 서일대역에서 분기하는 방안이 있는데 어디에서 분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번에는 김병민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경전철 노선은 새로운 도시철도에 관한 신설안입니다. 청량리역은 GTX의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게 되는 핵심 요충지가 됩니다. 국가철도의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청량리역의 GTX가 지나가게 되는 핵심 요충지와 연결짓게 되는 도시철도의 노선 신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저희가 제안한 신설 노선은 동대문구 전농동을 지나서 우리 중곡역을 거치게 되고요. 중곡역은 신양빌라 앞에 있는 중곡역이 위치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중곡역과 함께 그 밑에 있는 공간들을 지하로 연결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바로 국민은행 사거리, 중곡 사거리에 새로운 역을 만들어서 역세권이 설치가 되게 된다면 이러한 역세권의 설치는 중곡사동 김고랑 일대에 대한 지역 개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아차산역, 그리고 구이문역, 구이문역은 구이 이동이 교통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구이 이동 아랫동네 일대에 새로운 역세권의 설치, 개발과 교통 편의를 한 번에 잡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구이역을 지나서 자양동을 지나 그리고 잠실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과거에 면목선이 주춤하게 됐던 이유는 결국은 수익성이 빠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광진구에서 함께 제안한 서울시의 이 제안 사업들은 충분한 수익성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부분들이 꽤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